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희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과연 어떤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자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시간 김정봉 한국융합안보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한미 군사훈련 연기 문제. 전에 조금씩 나왔어요. 사실은 전문가분들 여러 차례 좀 이야기를 했었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도발 없을 것을 전제로 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발언을 한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반드시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그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대응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 중에는 우리가 한미 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다. 다만 전제권이 붙었죠.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 시간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을 계획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북한 도발을 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연기하겠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연합훈련을 연기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미국인가요? 3월 위기설 많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북한이 어떤 다른 더 큰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걸 차제히 좀 막아보자, 그런 의도는 없을까요? 이걸 충분히 그런 의도에서 제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예방 외교인 거죠. 그렇죠. 그런 위기가 고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쪽이 과연 협의가 됐는지, 우리 쪽은 제안을 했다, 미국도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모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주무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당연히 교감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할 수준이라면은 일종의 그쪽에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적인 채널이 우리 청와대와 미국 백악관이 주 채널이었을 테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연합사령부를 통한 채널, 군사적 채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미국 내부의 소통 과정인 거죠.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평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 이렇게 바다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틸러슨 장관이 곧 해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내부의 그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미국과 분명히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지난번에 도발 중단, 이 부분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하고도 일맥 같은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우리 청와대에서는 이거는 쌍중단하고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양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쌍중단하고 거의 모양은 비슷합니다. 모양은 비슷하고 이 쌍중단이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면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한다라는 게 이제 쌍중단인데 쌍중단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도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현재 대화보다는 자꾸 이제 군사적 옵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여론몰이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불안감도 느끼고 시간도 없고 초조하다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SLBM을 완성을 해야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시켜도 물속에서 남은 핵전력을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을 위협을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를 이제 선제 공격할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SLBM은 상당히 자기들을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중요한 무기인데 그런 실용을 북한이 안 하기가 참 힘들죠. 안 하기 힘든 상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직까지 북한이
13,000km 정도를 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은 그걸 보여줄 그런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단순히 우리가 그러면 뭐 올림픽 기간 중에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조금 연기한다 그래서 북한이 과연 그 도발을 중지할 거나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우리 측이 제안을 받아들일까? 이거는 이제 북한의 올림픽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자, 북한이 올림픽을 참여를 하게 되면 예. 일단은 저 선수들이 와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러면 미녀 응원단이 와가지고 박수를 막 치고 그걸 다 사진 찍어가지고 북한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국제사회의 공화국의 위상을 높였다가 선전해야 되는데 북한이 현재 우리 평창올림픽에 와가지고 동메달은커녕 6개월에 들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제일 잘한다는 게 피겨 페어 이게 남녀가 하는 거 있죠. 그게 전 세계 6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예. 어떤 종목도 올림픽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북한에서 자기네 공화국 위상이 높아졌다 생각하겠습니까? 떨어졌다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무리 한국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라고 또 IOC에서 모든 체류 비용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기네가 참가해서 자기 국가 위상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위상이 낮아진다면은 그 참가할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올림픽 참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우리가 한 제안에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올림픽에는 참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핵에 관한 입장은 예. 당분간 변화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올림픽에 참가해서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것이 행사로서 자기들이 빛나는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정세를 고려할 때 참석 의미 자체만으로도 한국에서 환영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메시지를 또 자기들이 촬영해서 뭐 남북 우리끼리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메시지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북한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 예. 그런데 핵 문제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지금 핵무력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끝까지 가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양보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올해 겨울은 유독 추운 것 같습니다. 북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김정은이 지난번에 백두산 등정하는 모습 봤고 금수단 태양궁전 홀로 참배하는 모습 봤는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마 내년 1월 1일 신년사에 담기진 않을까. 그 내용을 보고 내년 초에 어떤 한반도 정세랄지 남북 관계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신년사가 바로 이제 북한이 한 해 동안 나아갈 길을 이제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할 겁니다. 그 신년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기네가 핵무장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핵무장력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과 담판을 지어서 우리가 핵보유국을 인정받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현재 미국이 자기네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자꾸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군사적으로 이걸 때려부시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는 현재 한미 관계를 이관시켜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걸 막으려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난 2015년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남북한 정상회담도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시사할 수 있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미국과의談判방금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미국이 이제 어제 내놓은 그 전략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북한을 위협 인자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으로 사뭇 다른 그런 이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북미 대화랄지 미국과의 어떤 그런 말한 군사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옵션들이 가능하겠는가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당분간 대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은 김정은의 게임 플랜이 있는 거죠. 자신의 핵무력을 완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핵보유국주의를 인정받겠다. 남북관계 개선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한 그러한 상태에서 진행해 보겠다는 게임 플랜이 있을 거고요. 미국은 그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행선을 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관리도 저희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미국 전략 보고서를 보셨을 텐데 이 정도라면 뭐 북한이 17번 정도 언급이 된 거고 불량 국가가 언급이 돼 있고 사실상 준 선전포고 수준 아닌가. 김정은은 굉장히 뿔이 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선전포고라고까지 볼 수는 그래요? 없는 거고요. 선전포고라는 것은 예. 이렇게 얼티메이텀이라고 하는데 예. 무엇을 해라 아니면 공격하겠다. 이게 선전포고의 양식인데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쪽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지 않아야지 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 접점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한미일 MD 협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MD라는 것은 이제 방위 협력을 한국과 일본이 같이 특히 미국과 공유하겠다. 근데 이거는 산불 정책과 좀 대치되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도 미사일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은 미국의 위성 정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일본의 위성 정보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한미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MD 체제를 구축해야만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벌써 역대 정부 이래로 중국을 의식해서 미국의 MD 체제에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쭉 약속 공언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강경화 장관이 지난 국회 그 답변에서 산불을 얘기를 했고 이번에 뭐 한중 정상회담에는 산불이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산불을 위해서 얘기는 안 됐지만은 뭡니까? 난징 대학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동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 입장을 지지하는 바람에 중국에서 일본과의 MD 문제라든가 한미일 동맹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일본과 관계가 안 좋을 테니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안심하고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때문에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떻게 보면 신냉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결국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MD를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그런 요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산불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고요. 틸러슨 국무장관 대화 얘기를 자주 꺼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대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무조건 대화를 제안했던 틸러슨 장관이 북한이 대화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 좀 전제를 달았어요. 이건 조금 다른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지금 미국의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틸러슨 장관이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연설했던 조건 없는 대화. 이거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틸러슨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백악관의 요청이 있었겠죠. 미국의 제대로 된 입장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다. 그것은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도발 중단 그것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야기한 틸러슨 장관의 이야기가 진짜 미국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악관도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맥메스터 이 국가안보 보좌관은 좀 더 강한 얘기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군사 옵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놓여 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뷰 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물론 그 전제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얼마든지 가능한 옵션들이 있다. 이런 정도 항상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미국의 입장?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 자체가 대화가 안 됐을 경우에 미국은 군사적 옵션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 미국은 군사적 옵션이 있다. 그때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미국이 과거에 비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도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목적은 저는 아직도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제재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미국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 더욱 그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도 인식하고 압박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북한은 이런 미국의 어떤 제스처랄지 발언에 대해서 개의치 않은 겁니까? 물론 이제 노동신문회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관심 없다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속내는 어떨까요? 대화 지난번에 뭐 틸러슨 장관이 이제 무조건적인 대화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내에 혼선 있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현재 애매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자기네가 대화 응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군사력의 뭐랄까 위협을 느껴서 자기들을 핵보육으로 인정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계속 도발을 해서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해야 되거든요. 과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 내부에서 그럴 능력이 완성됐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 의회 대표단이 들어왔을 때 러시아 대표단하고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러시아 대표단이 돌아와서 뭐라 그랬냐면 북한이 아직도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더라.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더 도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의 본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 보고서 나온 다음 날 미국이 지난 5월달 그 랜섬웨어가 전 세계 컴퓨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사실 피해 봤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 이걸 백악관이 공식으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아닌가 싶은데 예전에 그 소니 픽처스사 그 해킹 당했을 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이 있어요. 제작이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목까지 한 걸 보면 특히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하고 했다는 정황도 있다, 증거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북한이 유엔 제재를 받아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돈을 얻는 방법으로 이게 바로 사이버 해킹 쪽으로 굉장히 길을 많이 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워너크라이로 바로 이제 나타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유엔 차원에서 자기들을 제재를 하니까 전 세계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이제 갈취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그것만 아니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털어가지고 수천만 불을 갈취했던 게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북한이 이제 추수입원인 줄은 뭐라면은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성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바로 미국에서 이제 바로 이걸 중시하면서 이게 바로 전 세계에 바로 이제 위협이 된다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죠. 그 사례의 하나가 워너크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신 교수님? 그 가상화폐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대요. 어제인가요? 그 UBC라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는데 아마 경찰도 그쪽에 북한의 소행인지를 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이런 뭐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으로서는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돈 되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현재 뭐 이제 국제적인 압박으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자기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뭐 사이버 방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다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 공자와 방자의 그러한 싸움에서는 공격하는 쪽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해킹이라든가 그런 사이버를 통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자본 조달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북한 아니죠. 사이버 테러 안전법을 빨리 그거 국회에 결의돼 있는 있습니다. 그걸 빨리 통과시켜야 그래도 국정원이나 뭐 국방부 뭐 사이버 사령부에서 상당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업체가 자기 영업 비밀이 누설될까 봐 그걸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법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하게 되면은 그 정부가 만들어놓은 그 방어벽을 갖다가 민간 기업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빨리 사이버 안전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관련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 대비해서 사이버 대책에 대해서. 선생님, 그 북한 있잖아요. 지난번에 숙청설 황병서하고 김원호 나왔지 않습니까? 보니까 일본 언론에서 북한 핵시설 책임자가 숙청당했다. 그 붕괴된 책임을 물은 겁니까? 이거 근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붕괴된 책임도 묻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전 조치를 못해서 물어냈다는 그 책임 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그거보다는 빨리 그 동료를 해서 금년 초까지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 터널 공사를 완료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늦어져가지고 9월까지 미뤄졌다. 이거는 죽을 만한 소지가 되죠. 왜냐하면 핵무력 완성을 6개월 동안 늦춰놨으니까 얼마나 그 김정은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가능한 얘기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만 해도 무섭다는 얘기 들고 특정이 요즘 자주 나옵니다. 예. 자, 우리 신 교수 마지막에 여쭤볼게요. 저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하고 이제 귀국한 상황인데 글쎄요. 저기 가장 중요한 게 아베 신조 총리의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그것도 그렇고요. 위안부 합의 문제 28일이면 2년이 되거든요. 그것과 다 같이 맞물리면서 한일 관계가 계속 꼬이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본연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 이 정부 처음 출범할 때 투트랙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 협력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역사는 그것과 분리해서 역사는 역사 나름대로 풀어가겠다. 뭐 이번에 위안부 TF가 만들어진 것에서 그 결과를 다음 주 27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적시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한일 간의 전반적인 협력을 다 막는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예.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협력을 하고 그런 예. 것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그 평창 방문도 유인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일본에 좀 사전에 설명을 하겠다 강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정부 조치는 이후에 보고서 나오더라도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은 좀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 상대 측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